안녕하세요. Y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윤진입니다. 안녕하세요. Y 제1화의 기획을 맡은 구은비입니다. 네, 구은비 PD, Y의 1화 시작을 하면서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처음 하는 거라서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1화는 제가 기획을 맡은 만큼 평소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던 분야라서 그래도 흥미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제목이 Y죠? 네,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일단 연세할 때 그 Y와 사람들이 Y라고 물어볼 때 그 Y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인들이 Y라고 물어볼 만큼 궁금한 시사 사안을 다루겠다는 의미심장한 그런 뜻이죠. 네, 재밌네요. 네, 이번 기회로 연세인들의 시사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할게요, 구 PD님. 네, 감사합니다. Y 제1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번 화는 소액결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소액결제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폰 결제를 하는 그런 사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최현진 아나운서, 소액결제 사기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네, 사실 저도 소액결제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액결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08년 6월에 몽키라는 음악 사이트에서 무료 이벤트에 참여했는데요.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해갖고 유료 전환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버려갖고 처음엔 매달 4,000원씩 자동 결제되다가 나중엔 7,700원까지 아무런 동의 없이 인상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고지서를 잘 확인하는 편은 아닌데 어느 날 우연하게 고지서를 보다가 저도 잘 모르는 업체로부터 결제가 돼 있더라고요. 신화에서 전달에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까 한 1년 반 동안 계속 결제가 자동적으로 되는 걸로 봤을 때 14만 8,800원. 2010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요. 제가 매달 고지서를 확인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2월달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모르는 업체로부터 금액이 결제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게 됐어요. 17,160원이요. 그 소액 결제 사기를 당한 피해자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막 듣도 보도 못한 업체로부터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연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막막하고 그래요. 네, MP3 음원이나 영화를 다운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도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구은비 PD도 직접 피해를 당해본 적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려 5개월 동안이나 결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조금만 유심히 핸드폰 고지서를 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결제가 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눈치 빠른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거 은근히 많이 속으시네요. 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네, 화면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년 10월 24일 15시경 조이플레이라는 홈페이지에 가입, 무료로 음악과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맨 처음에 가입하면 공짜로 포인트를 주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인가 보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 매월 자동 결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형태로 변해버린 겁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봤자 연결이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현재 무료 상담원이 통화 중이어서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역 조회, 결제 정지 요청 등의 정치는 문의 접수 및 조회는 저희 홈페이지 결국 이메일을 발송해서 환불 요구를 하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답변을 받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니 이거 정말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소액 결제 사기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인터넷 사이트를 서핑하다 보면은 다운로드 무료 체험이라는 글귀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무료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하죠. 이때 입력하는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입자가 자의에 의해서 가입을 했으니까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니지 않나요? 가입자는 일단 무료 체험을 위한 가입을 한 것이지 무료 체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네.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약관을 내걸기는 하지만 가입자가 자동 결제가 된다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게 아주 교묘하게 써놓거나 애매하게 명시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동 유료 전환 사실이 고지되기는 했지만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약관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설명 의무에 위반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21조에 의해 전자상거래 소비자가 결제창에서의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이용료 결제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도록 함으로써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료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입니다. 네, 또한 약관법의 12조 의사표시의 의제에 의해서 물품거래 약정에서 계약기간이 종료 시 이의 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연대보증기간의 자동 연장 조항은 연대보증인에 관한 약관법 제9조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가입은 쉽게 하면서 해지는 어렵게 하는 휴대폰 소액 결제는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이용자의 부주의를 유도해 자동 결제를 청구하거나 무료 체험 이벤트의 참여 고객을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 시점에서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 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됩니다. 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약관에 자동결제 연장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써 있거나 인증 과정에서 자동결제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불법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 달간 무료 서비스라고 해도 그 한 달 뒤에 요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라면은 한 달 뒤에 그 이용요금 결제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지 합법입니다. 대부분의 휴대폰 결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비양심적인 수법으로 사용자들의 돈을 빼내가고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니 한숨만 나오네요. 네, 정말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은진 아나운서, 왜 이렇게 소액결제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휴대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휴대폰은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만 알면 소액결제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쉬운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또한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매체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고 누리꾼들의 수요도 늘어나면서 손쉬운 다량의 소액결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네, 꼭 인터넷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핸드폰을 통해서 포토메일을 전송해서 그것을 지인의 문자라고 생각해서 열어보는 순간 요금이 부과되는 이런 신종사기도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통신사와 사기업이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요금을 할인을 해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고객이 믿고 가입을 하게 한 뒤 매달 서비스 요금을 부과시키는 그런 사기 사례도 있었습니다. 3,000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주민등록번호, 승인번호 등 확인 절차 없이 승인되는 점을 이용해 고객님께 사진 앨범이 도착했다는 등의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콘텐츠 이용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자들은 스팸 문자인지 알면서도 유료 콘텐츠에 접속하는 순간 2,500원에서 3,000원이 부과되는 것을 모르고 호기심에 확인 버튼을 눌렀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모르는 신종사기 유형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발생 없게 하시려면 사용하시는 이통사에 전화하셔서요. 그 소액 결제 차단을 해달라고 해주시고요. 요즘에는 워낙에 휴대폰 결제에 대해 위험성이 많이 따르니까요. 우선 지금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시라면 차단을 해두시는 게 좋으세요. 사이버 수사대나 경찰서 쪽으로 문의를 하셔야 돼요.